네, 오늘 장 마감 딱 15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 또 마감에 공략할 만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기동현 대표,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지부진한 장이었는데 두 분 모두 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두 자릿수 넘는 수익을 내고 있어서 먼저 칭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조용히 받으시다니. 또 기동현 대표님은 큐브엔더를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데 이어서 네. 이번에는 한세 실업을 편입을 했고 최고가로 한 14%가량의 수익이 났거든요. 네. 요즘 영업무역만 봐도 알잖아요. 의료주들이 잘 나가는 거. 예. 영원 무역이 워낙 먼저 시세 분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관점에서 가져왔던 종목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재고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발주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한세 실업 매수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가 당시 얼마였죠? 목표가 24,000원일 겁니다. 24,000원까지 계속 들고 가보자라고 했고 당시 두산 테스나를 같이 또 소개해 주셨던 변영인 대표도 지금 13%의 수익을 장중에 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놓고 가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지속적인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아직 조정 시 업황의 매수. 회복보다는 지수의 기대감 좀 일부 선반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적까지 같이 선반영된다 보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도 아직 멀었다.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해 보겠다라고 두 분 모두 다 꽉 잡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새롭게 소개할 종목은 뭐가 있는지 마감에 산다 종목 볼까요? 두 분의 선택 종목은 한양 ENG와 이구산업이 나왔습니다. 이구산업이 그 구리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구리 뭐 닥터코퍼라고 하잖아요. 네. 경기 이제 선행지수라 해가지고 구리 가격에 따라서 경기 침체냐 아니면 상승기 초입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워낙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구리 가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의 조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과 영업이 올라가는 구조의 기업인데 이번에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8.5%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당기 순이익이 한 77%까지 급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좀 구리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구리 가격이 21년도 이후로 최저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랬으니까 잘 팔았으나 사실상 잘 남기지는 못했다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런던에 있는 금속거래소죠. LME 지금 재고량을 봤을 때 재고가 3만 톤밖에 안 돼요. 21년 이후 최저점이기 때문에 재고를 좀 늘리는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 주요 재련소에 이제 작년 동안에 좀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좀 늘기에는 평년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보셔야 되는데 슈퍼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수면 온도가 연평균 2도 정도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호주라든지 이제 서태평양 쪽에서는 이제 기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 기온이 오르고 폭우가 나오게 되면서 칠레라든지 그쪽 페루 쪽 지역에 어떤 호우 피해가 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칠레랑 페루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전 세계 1, 2위 구리 생산국이 칠레와 페루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망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경색이 좀 생기면서 구리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중국이 하반기 들어서 경기 부양책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구리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구리 가격이 충분히 하반기에도 상승 여력을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구 산업을 보고 있고요. 구리라든지 비철금속으로 치면 국내 수요에서는 20%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들 1, 2차 벤더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갈 때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 무게가 약 80kg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부품 안에서 구리가 들어가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부분들까지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5,160원 위로 좀 사주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의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가는 4,200원 이렇게 제시했어요. 매수가는 이제 종가부터 5,160원 계속 모아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번엔 한양 ENG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텐데 한양 ENG가 현구간 봐야 되는 게 그 삼성전자가 클린룸 쪽을 뭐 사업한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게 클린룸이라는 이 대표적인 이 회사의 이 특수 초고순도 특수 설비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클린룸, 공정 시설의 좀 일부인데요. 지금 반도체 시설은 대체적으로 좀 클린룸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물산. 대체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그 이외에 항공 우주나 일반 산업 플랜트 현장까지 적용되는 이 기술 그리고 이 시설 공급인데 일단 최근에 이 하반기 반도체 어떤 투자가 사실 좀 지연되다시피 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3공장, 4공장 이 준공 이후에 네. 4공장, 5공장의 어떤 투자가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미국의 텍사스주의 테일러 반도체 공장도 예상보다 착공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동사의 수혜로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경기 악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좀 지연된 영향들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8.1% 증가하면서 지금 동종 업종에서 아마 가장 빠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하반기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증설의 수혜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좀 공언을 좀 했는데 이에 따라서 2027년도까지 클린룸의 시장 규모가 약 7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자, 이런 전망치는 사실상 직접적인 반도체 설비의 증설 또는 신규 투자에 관련 수혜주로서 우리가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16,000원에서 16,500원, 목표가는 18,000원, 이탈가는 15,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양 ENG 클린룸 관련주로 또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오히려 종가에 매수해보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현재 동시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2,554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 쪽이 0.77%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감에 좀 봐야 될 만한 종목으로 최근 계속 주가가 밀려나고 있는 S-오일 보겠습니다. 연일 하락 속에 주가가 도통 반등을 하고 있지 않는데 현 구간에서도 한 66,1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3%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가로 인해서 S-오일의 주가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걸까요, 대표님? 기동현 대표? 네, 그 S-오일 주가 보면 어느 정도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바닥 확인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지금 그렇다고 싸다고 들어가기에는 반등 자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유가가 낮아지는 게 유가 하락, 지금 S-오일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네.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제 마진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오펙 플러스가 지속적으로 감산을 또 해주고 있고 미국도 이제 전략 비축유 매입 등의 어떤 공급 축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을 고려했을 때는 올해와 내년 연간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조금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리 좀 PBR이 낮고 역사적 저점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 지금은 완전히 역배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배열 초입에서 들어가주면 그때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오일은 지금 현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요즘 뉴욕증시에서도 델타를 포함한 항공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근데 그 관심이 너무 LCC로만 쏠렸거든요. 대한항공 이번에는 합병 지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가격적인 매력은 어떤지 투자 모멘텀 있습니까? 어때요? 변형현 대표? 예, 저는 당연히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시아나 항공과의 어떤 이 합병
기업 결합 심사가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된 이후에 사실상 지금 EU와 미국 두 군데의 어떤 승인만을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다시금 좀 지연시키면서 그런데 미국의 결합 심사의 어떤 이 종결 시점을 2분기 이후 7월과 8월로 좀 예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멘텀의 어떤 악화를 좀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엔더믹 이후에 사실상 실적의 회복 관점, 올해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이어진 특수.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실적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접근해도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결합 심사의 어떤 지연에 따른 합병 지연은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적 부분이 상쇄시키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 저는 3분기 이내에 좀 완료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슬롯, 운수권을 좀 조정함으로써 유럽과 미국의 어떤 공정한 어떤 이 슬롯, 운수권의 일부 양보를 통해서 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반면 기동현 대표님의 생각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어때요? 저는 대한항공이 만약에 합병이 지연이 되거나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무조건 시장에서는 확정적으로 합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 주가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주를 저는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항공의 동생이죠. 진에어를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상대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은 워낙 이제 화물 운임 쪽으로 많이 틀어놨기 때문에 이거 여객 운송으로 버텨내려면 빨리 또 여객을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레깅 타임이 좀 길 거고 진에어는 지금 계속 여객 수라든지 운항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진에어를 보는 게 어떨까? 또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한 15개 노선 정도 모두 독점적으로 진에어에게 줬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됐을 때의 리스크는 이런 식으로 좀 해칭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혹시 모를 그 리스크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차라리 진에어를 보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메가스터디를 볼게요. 정부 정책에 좀 반하지 말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죠. 메가스터디의 주가가 그 속에 3.72% 내리면서 1,610원까지 내려왔는데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변영인 대표.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피하고 볼까요? 손절이라 하더라도. 일단 뭐 세무조사 자체가 악재다라고 좀 인식하기보다는 저는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비위, 부패, 청산 의지를 피력했어요. 이에 따라서 이 세무조사도 이런 의지의 한 일환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인해서 회사의 모멘텀이 훼손됐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공교육 제도의 변화. 자, 이 부분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입장에서는 자, 사교육주의 대표적인 대장주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의 훼손 관점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사업의 향후 기대감,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어떤 훼손 우려감들이 지금 좀 반영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단기의 추가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정부 정책이 최종적으로 이 수정, 확립된 이후에 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정부 수립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 하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그냥 매도하겠다? 지금은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단계가 좀 맞다.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정부 정책 수립 이후에 접근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에버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13만 9,100원이고 역시 현대차 라인을 잘 타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기동현 대표?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 보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밀 지도 이렇게 크게는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제품뿐 아니고 생산이라든지 업무 환경 자체도 모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죠. 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현대오토에버 안에서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 영역이 아니었던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생산 기술 영역까지 디지털 전환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비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까지도 좀 크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담아 보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마감 동시 효과 구간 분위기 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인데 코스닥 쪽에서의 하락이 조금은 더 커요. 그 안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니 소금 때문에, 천일염 때문에 올랐던 인상가가 오늘 장 좀 크게 밀리고 있고 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3,000당 제약의 주가도 다소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신테크와 바이오도 두 자릿수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에서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UAM 테마주가 있죠. 파이버 프로 여전히 상한가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기산텔레콤도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0.32%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